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여행기예요. 저번 첫 주에는 저하고 이제 인사를 다 나눴고, 이번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될 텐데, 철학이라는 수업 자체가 워낙 어렵게 받아들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쉽게 접근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제가 경험했던 인도 여행기, 제가 이제 인도를 좀 자주 가는 편이고 인도에서 공부하고 오고 그래서 인도를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단 이 안에 똥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식사 전이면은 먼저 식사 먼저 하고 식사 끝나고 나서 제 강의 들으세요. 이제 식사하기 전에 제 강의 듣고 나서 밥 먹기는 조금 거북스러울 거예요. 인도 여행기를 우리도 여행 많이 가봤는데 굳이 교수님의 인도 여행기가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데, 제가 괜히 하겠어요. 인도 철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도 여행기를 들려드리는 거죠. 단 오늘은 첫 시간이고 너무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하지는 않고요. 좀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과 부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세계 지도.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엄마 아니면은 방 안에 세계 지도 붙여놓지 않은 집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나의 꿈은 세계로 어디로 가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세계 지도를 보셨을 텐데 혹시 뭔가가 발견이 됐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가운데 있는 세계 지도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국은 어디 있어요? 저 끄트머리에 있고요. 미국은 이쪽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영국 중심의, 유럽 중심의 지도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디 중심이에요? 미국 중심이에요. 최대한 가운데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중심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한쪽 모퉁이에서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유럽에서 봤을 때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나 그 전에 올림픽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져서 그러지 지도상 보면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나라거든요. 근데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도 노스 코리아, 북한은 다 알아요. 근데 사우스 코리아, 남한은 잘 몰라요. 북한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산주의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지만, 사우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부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한 귀퉁이에 있으니까. 이거 이제 미국 중심의 지도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가 어디였어요? 오스트레일리아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메가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메가더가 지도를 오스트레일리아에 맞게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을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가 한 가운데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메가더 지도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고나 모든 현상을 바라봤을 때 누구 중심이다?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국사, 사회, 역사 공부, 이게 중2 때인가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나시려나? 초기에 이제 유럽이 저 작은 지역에 있었잖아요. 연두색.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모든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역을 확장시켰던 알렉산더 대왕이 딱 가다 어디에서 막혔냐면 인도에서 막혀요. 왜 막혔을까? 혹시 이거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습서에 코끼리 그런 단어 하나 정도밖에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많은 유럽을 다 점령을 하면서도 인도를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알렉산더 대왕이 사용한 전법은 장창 전법이에요. 긴 창을 이렇게 들고 싸우는 전법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긴 창을 들고 전진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상대방과 싸웠다가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수수수수수 죽어나가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나와서 장창으로
앞에 상대와 싸우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다음 장창을 든 군인들이 나와서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창 전법인데, 창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 창을 뚫고 나가 대적하면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장창전법 또 꼭 뭐같이 생겨갔냐면, 편의점 가면은 왜 콜라 하나 딱 꺼내면 뒤에 콜라가 쭉 내려오고, 뒤에 콜라 또 꺼내면은 그 뒤에 콜라가 쪼록 내려오고 하면서 이 긴 창으로 이제 유럽을 다 점령을 하는 거죠, 알렉산드로 대왕이. 그런데 이 장창전법으로도 이기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인도예요. 이제 코끼리 전법인데, 인도는 코끼리 전법으로 싸웠어요. 어떻게? 이게 이제 대면 수업이면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내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대답을 할 텐데, 여기는 어디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코끼리 전법 어떤 식으로? 코끼리 딱 보는 것처럼 갑옷은 입혔을 것 같아요. 갑옷은 입혔을 것 같고,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코끼리가 워낙 크니까 막 밟고 지나가겠죠. 그럼 긴 창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코끼리의 살이 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코끼리 전법에. 그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전법이 숨어져 있어요. 무엇일까요? 뭐냐면 엄마 코끼리들이에요. 이게 엄마 코끼리들인데, 그 앞에다가 그 새끼 코끼리들을 맨 앞에 세워요. 맨 앞에 세우고 나서 뒤에다가 엄마 코끼리들을 세우는데, 아빠 코끼리도 아니에요. 아빠 코끼리는 부성애, 모성애보단 조금 없죠. 모성애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앞에 80마리의 새끼 코끼리를 갖다 놓고 그 뒤에 엄마 코끼리들에게 갑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그 위에 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 코끼리들에게 술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창전법으로 쭉 와서 앞에 있는 작은 코끼리들을 창으로 막 쑤셔대니까 뒤에 있는 엄마 코끼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죠. 솔직히 말해서 미치고 환장하게 날뛰는 거예요. 막 거기다가 뭐까지 먹었어요? 술까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날뛰면서 장창전법의 군인들을 다 짓밟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 80마리의 새끼 코끼리로 그 막대한 전법을 쓰는 군인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인도까지는 침입하지 못하게 막았던, 알렉산드로 대왕도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인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도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서양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사상을 내놨기 때문에. 서양 입장에서 자기들은 웨스트, 그럼 이제 동양 쪽, 이쪽 인도부터는 이제 동양으로 바라봐줘야 되는 거죠. 어디 있냐, 지도가. 지도를 다시 찾아야겠네. 이쪽, 이게 이제 인도예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이쪽은 이제 일본이고,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인도인데, 여기까지가 우리는 이제 서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쪽 유럽부터 해서 아메리카까지. 자, 아프리카 빼고 이렇게 서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 동쪽은 동양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서양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어떻든 많은 산업혁명이나 발달을 이루면서 자기들은 발전을 이룬 나라고, 이쪽 동양은 비발전 국가예요. 자기들 사고에서 보면. 그러면 자기들은 문명 국가가 되는 거고요. 우리 이쪽 동쪽은 비문명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동양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선진국이고 복지국가가 되면서 그렇지 못한 이쪽 동쪽 우리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개인이고 원시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은 자기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선진국이면 위쪽 동쪽을 후진국, 미개인, 비산업,
비발전적이고 비서양적인 곳이다. 그래서 지배는 누가 해야 된다? 서양인들이 지배를 해야 되고 우리는 동양인들이기 때문에 피지배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유럽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아시아라고 쓰는 말이고요. 해가 뜨고 진다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서양의 자기중심적, 배타적, 제국주의적 사고의 판단이 우리 동양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동양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 서, 남, 북이에요. 북을 이제 북적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은 뭐예요? 몽골인들 쪽이죠. 근데 서, 융 이쪽은 이제 뭐 티베트 쪽이나 이쪽이 되겠죠. 그럼 남쪽은 어디 베트남 쪽이나 아니면은 뭐 대만 쪽 이렇게 되겠죠. 이걸 남만이라고 했어요. 북쪽, 서용, 남만. 그럼 이제 동쪽에 우리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한문 배우신 분들은 알란가 모르는데 이 이자가 활궁자에다가 큰 대자가 있어요. 활궁자에 큰 대자가 오랑캐 이자예요. 그래서 동쪽에 오랑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활을 쏘는 큰 대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다리 쫙 벌리고. 이게 옛날에 큰 대자가 사람 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쫙 벌리고 서 있으니까 크다. 그래서 큰 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쪽의 오랑캐, 우리나라를 동쪽의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한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 중자 꽃 피울 화자예요. 가운데서 꽃을 피우는 나라가 중국이란 뜻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동이, 남만, 서융, 북쪽으로 나누면서 자기 중국 위주의 사상을 펼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상이나 철학은 자기 위주로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자, 저는 어떻든지 간에 이제 여기가 한국이에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쭉 비행기가 보통 12시간, 13시간 해서 이제 인도까지 넘어가요. 세상에 여행을 가면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깨끗한 데가 어디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공항이에요. 공항 밖만 나가면 가장 무서운 곳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인도 공항이고요. 자, 인도 공항이 이제 우리나라 수도처럼 서울처럼 뉴델리라는 수도까지 가는데 택시로 1시간을 가야 돼요. 택시로 1시간을 가면 시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빠르간지가. 이제 인도의 특징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왜 그 공항에 가면은 핸드폰을 가져가면 유심칩을 꽂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호텔이나 이 빠르간지에 가서 빠르간지에 한인 식당이 3개가 있거든요. 그 식당 사장님이나 호텔 사장님의 보증을 통해서 유심칩을 사야 돼요. 그러면 그 유심칩이 바로 안 나와요. 하루나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 유심칩 나올 때까지는 로밍해서 가서 쓰면 되는데 대부분 배낭여행하는 사람들이 로밍하면서 쓸 정도로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 이틀이 기다려지기는 해요. 몇 년 전에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인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장 철학적인 나라고 철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철학과 이제 여학생이 교수님 학기도 끝났으니까 저 인도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혼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녀와라 조심하고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인도로 간 날 다음 날 뉴스가 떴어요. 한국에서 넘어간 어떤 여학생이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가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북대학교 철학과 김정희 교수나 전북대학교나 전북대 철학과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도 가서 실종됐다 막 제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철학과 여자친구한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서울에서 어떤 여자친구가 이제 그 인도를 갔는데 유심히 연결이 안 되니까 부모가 걱정을 하다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찾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자님들의 특징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7개월 있다가 뉴스가 뜨는 거예요. 7개월 전에 한국에서 인도로 여행 간 여자친구는 그 다음날 찾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해요. 아무튼 인도는 이제 이렇게 수도에 들어가서 유심을 사가지고 그때부터 여행을 다니면 되는데, 인도 가면은 가장 먼저 다니는 데가 어디예요? 타지마을 가보신 분 있을 거죠? 가장 하얀 순백의 묘지잖아요. 그리고 겐지스강, 바라나시에 이제 겐지스강은 다 가는데, 겐지스강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제 이 겐지스강에 많은 사상이, 많은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고요. 인도를 가면 여자들이 이렇게 그 미간 사이에다가 색을 칠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근데 이 색이 옛날에는 그 신분을 상징했어요. 예를 들어서 백색이나 보석을 박으면 브라만 계급이고요. 이제 빨간색을 칠하면 크샤트리아 계급이고, 황색을 칠하면 바이샤 계급이고, 흑색을 칠하면 슈드라 계급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카스트 제도를 없앤다라고 1947년에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은 그런 색깔 구분을 안 하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를 빈디라고 하는데 제3의 눈이라고 그래요. 제1 눈은 어디예요? 여기죠. 제2 눈은 마음이죠. 제3의 눈은 여기 명중인데, 우리 얼굴 관상 중에서도 가장 그 관상 중에 1번으로 보는 데가 이 미간 사이 명중이거든요. 명중이 끊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좀 안 좋은 발자다 뭐 그러거든요. 인도를 가면 라시라는 음료를 팔아요. 이렇게 이제 우유를 발효를 시킨 건데, 꼭 우리나라 요플레에다가 물 타서 설탕 타서 먹는 맛이 나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지금도 아침마다 저는 이제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상점이나 큰 슈퍼나 큰 레스토랑 가서 사 먹어야지, 길 가다가 아가씨 날씨가 더운데 이거 한 잔 먹어? 그럼 그건 절대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수면제 타놓고 먹여놓고 수면제 때문에 잠들면 이제 가방을 도둑질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라시는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인도의 길거리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다 쓰레기예요. 이 쓰레기 속에 보통 많이 있는 것이 똥이에요. 사람 똥, 개똥, 소똥, 코끼리 똥, 고양이 똥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인도를 갔다 오면 목이 병이 나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다가. 근데 똥 밟으면 안 되니까 고개만 들고 하늘 한번 쳐다보면 똥 밟아요. 인도의 화장실 문화예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7억이거든요. 지구상의 인구 중에 11억이 화장실 없이 살아요. 그 중에 대부분이 인도 사람들이 화장실 없이 살아요. 이제 인도가 인구가 13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절 넘게 화장실이 없게 산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어디예요? 길바닥이에요. 그리고 물 흐르는 개천이나 우리 옛날 말대로 이제 어르신들은 다 알죠? 또랑에다가 궁뎅이 까고 싸면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인도 하면 더럽다, 도둑질, 그리고 또 하나 성폭행 그래요. 여기에 이제 인도의 문화를 통한 그 인도인에 대한 습성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똥을 아무데나 싼다, 화장실이 없다, 똥을 아무데나 싸기 때문에 남자는 아무데나 까고 쌀 수 있어요. 왜 어렸을 때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밑에를 벗고 고추 달려가지고 막 뛰어다녀도 어른들은 아무 말도 안 하잖는데, 여자애들은 막 그 밑에 벗고 뛰어다니면은 기집애다 그러면서 막 혼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성들이 이제 아시아 쪽이나 모르겠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까고 못 싸요. 여자는 까고 못 싸면 똥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내내 참아야 돼요. 하루 내내 참다가 똥을 참다가 밤에 전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나와서 싸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성폭행을 노리는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똥 싸는 곳이나 똥 싸는 시간들을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화장실 문화 때문에 성폭행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럼 이제 화장실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여쭤보고, 어르신들 보세요. 옛날 중국에 70년대, 80년대 때쯤만 해도 중국에 여행 가면은 중국 사람들도 아무데나 이렇게 똥 싸고 살았었어요. 정말로 아무데나. 근데 뭐 중국만 그랬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50년대, 60년대에 아무데나. 뭐 화장실 제대로 있는 집이 어디 있었어요? 물도 없어가지고 빨래는 어디 나가서 했어요? 저기 개천 가서 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문화가 좀 더 빨리 발달됐다, 아니면은 이 사람들처럼 지금 발달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차이가 날 뿐이지, 저 사람들이 더럽다가 아니라 우리도 이미 다 지나온 바가 있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성폭행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첫 번째 이유는 화장실이 없어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이 시집을 가려면 지참금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참금 다 챙겨갔어요, 여자들이. 뭐 남자는 집 사고 여자는 살림 챙겨가고 뭐 그런 말도 있었고, 뭐 그 혼수비로 얼마를 현금으로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지금 인도 여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아기들을 낳는데 여자애다 그러면은 갖다 버린다든지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은 호적이 없이 그냥 자라게 만들어서 그 여자는 학교를 한 번도 못 가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전주시가 60만 넘는데 전주시만큼의 사람들, 60만 명의 여자들이 지금도 호적이 없어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시집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호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 수만 많아져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적어져요. 여자는 남은 죽으니까. 그런데 인도의 평균 수명이 25세거든, 25세거든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40, 50 되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25세 남자, 여자가 제일 많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300개가 인도에 들어가 있어요. 300개, 400개가 인도에 들어가서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국가가 이제 후진국이잖아요, 사실은.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인도로 들어가요. 저 사람들 인건비가 한 달에 26,000원이거든요. 한 달에 3만 원만 주면은, 충분히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성욕을 풀 데가 없어요. 성욕을 풀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떻든 5살 여자애들, 4살 여자애기든 여자만 보기만 하면 성폭행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문화하고 그다음 여자 지참금.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자들 다 지참금 가져갔었고, 그거 아세요, 혹시? 이런 나라도 있지만 네팔의 어느 부족 국가는요, 거기에는 남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가요. 남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데 여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한 여자가 시집을 가야잖아. 근데 그 집 남자가 5명, 형제가 5명이었어. 하나, 둘, 셋, 넷, 5명이었는데 이 5명이 한 여자하고 같이 사는 거야. 이게 가능해. 왜? 그 집 남자 집이 별로 부자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 여자한테 장가를 갔어. 지참금을 가지고. 근데 둘째도 장가를 가야 되는데 형수한테 장가를 가면 지참금을 안 가져가도 돼. 셋째도 장가를 가야 되는데 형수한테 장가를 가면 지참금을 안 가져가도 돼. 그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5 남자 형제가 한 여자하고 살아. 그래서 한 여자가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이렇게 방에 매일매일 다르게 들어가서 잠을 자. 이게 가능한 나라가 지금 네팔의 어떤 부족 국가가 있어요. 이 지참금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했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인도를 이해하면서 인도의 철학 공부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도의 화장실이에요. 남자는 쌀 수 있어. 이렇게. 제가 17년 전인가 남편하고 아들 둘, 제가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지금은 셋이지만 그때 이제 17년 전에는 아들이 둘이었거든요. 그래 아들 둘과 이제 인도를 갔어요. 그런데 호텔에 들어갔어. 제법 좋다는 호텔인데도 정말 안 좋아. 사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래도 창문 한번 열어봐야지 하고 창문을 딱 열었어. 그래도 경치 좋은데 얻었네. 물도 보이네. 라고 하면서 물 보다가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어디 앉아 있냐면 여기도 앉아 있고요. 여기도 앉아 있고요. 저기도 앉아 있고요. 여기도 앉아 있고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물가에서 한 3m 정도 떨어진 데에서 앉아 있어요. 저 물가에서 3m 정도 떨어진 데 아침에. 이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물가 옆에 와서 똥을 싸. 아침 똥을. 그러니까는 집에서 똥 싸려고 아침에 저 물가 쪽으로 막 와. 그래서 저 물가 옆에 앉아서 똥을 싸. 똥을 싸는데 이 사람들은 화장지가 없어요. 인도 사람들은 화장지가 없어. 이 똥을 닦기 위해서 이거는 아시죠?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는 밥 먹고 왼손으로는 똥 닦는다. 왼손으로는 절대 밥 안 먹는다 그러는데 이 똥을 닦아야 돼. 어떻게 닦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닦아야지? 손으로 닦아야지. 근데 저 물가까지는 가야잖아. 그죠? 그러면 똥 쌀 때 이렇게 쭈그려 앉았다가 쭈그려 앉은 채로 걸어가. 쭈그려 앉은 채로. 왜냐하면 일어서면 똥과 똥이 묻어버려가지고 똥구멍이 다 똥으로 번지니까. 그지? 그러니까는 어그적 앉아가지고 물가까지 걸어가. 걸어가서 왼손으로 물을 퍼서 닦고 물을 퍼서 닦고 물을 퍼서 닦으면 그날 하루 시작이야. 아침 똥은 해결이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인도 가서 가장 많이 본 것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못 봤는데 인도 가서 남자 궁뎅이하고 거시기는 겁나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문만 열면 다 보이니까. 이렇게 앉아 싸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물가 3m 옆에서. 여기도 지금 몇 명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는 부자야. 똥 쌀 때라도 있으니까. 17년 전에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서 있는 거야. 아줌마가 딱 서 있는데 걸어가다가 이렇게 다리 난간을 잡대. 다리 난간을 딱 잡더만은 다리를 쫙 뻘해. 쫙 뻘하더만은 갑자기 하고 얼굴이 빨개져. 얼굴이 빨개지더니 밑으로 뭐가 뚝 하나 떨어져. 또 한 번 얼굴이 하고 빨개지더니 뭐가 밑으로 뚝 떨어져. 와, 새 덩어리 떨어뜨려 놓고는 쌩까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 똥 안 치워. 왜? 인도는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똥이 안 썩어요. 말라요. 바짝 마르기 때문에 그 똥을 전부 처리해주는 새가 있어요. 뭐냐면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까치 보면 기분이 좋다, 까마귀 보면 기분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까마귀는 흉조, 까치는 길조 그러잖아요. 인도는 거꾸로예요. 까치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날 재수가 없어요. 근데 까마귀 보면은 그날 길조예요. 너무 좋아요. 이 까마귀가 인도 전국에 마른 똥을 다 먹어치워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들어가서 자는 숙소의 화장실이에요. 뭐가 없어요? 화장지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어요. 그래서 생리하는 여자들이 인도 여행 가서 가장 난혹한 것이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버릴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이제 천기저귀를 쓰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데에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다가 너무 향수병이 나가지고 김치가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한 조각 안 먹으면 돌아버릴 것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고춧가루하고 슈가하고 솔트하고 이제 파우더 다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배추를 간절여서 이 똥간에서 김치를 담았다는 거 아니야. 조금 코펠에, 코펠밖에 없으니까 코펠에다가 주물주물 해가지고 김치를 담았는데 그날 얼마나 환장하게 맛있게 먹었는가. 정말 다시 입맛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인도를 배낭여행을 다녔거든요. 우리는 어디 큰 비싼 호텔에 가서 산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속 배낭을 메면서 인도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똥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지금 이런 똥간에서 김치 담으라면 못 담아 나는. 인도에서 가장 잘 쓰는 말이 no problem이에요. 문제 없어. 그 기차가 3시간, 보통 2시간, 3시간 연착을 해서 와요. 보통 시간 맞춰 오는 기차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no problem.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3등 칸에서 여기 보통 저기 한국으로 말하면 완도에서 전주까지 오는데 우리가 기차가 한 17시간을 탔었어요. 여기서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인도의 기차의 특징이 이거예요. 안에도 꽉 찼지만 밖에도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빠져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기차칸 안에서 똥을 싸면 어떻게 돼요? 그 똥은 길로 떨어져요. 근데 옛날 우리 70년대 때 기차도 그랬어요. 똥간에서 기차 타고 거기서 똥간에서 똥 싸면 기찻길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내 똥 떨어지는 거 보면서 기차 타고 왔었어요. 우리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지금도 이렇게 타고 가요. 그런데 기차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뉴스는 한 번도 안 나왔죠. 이렇게 좋은 호텔이 있어요.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도는 인도예요. 우리가 이제 저는 명상센터에 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수련하고 그러고 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저의 수련 방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벽이에요. 이 벽을 뭘로 만드냐면 코코아 나무의 잎사구를 말려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10명 해가지고 침대 하나씩 해서 자는데 침대가 정말 좁아요. 싱글도 아니에요. 한 60cm예요. 몸을 돌려서 자면은 그 다음날 모기장에 내 이 팔이 다 헌혈을 하고 제가 자는 경우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갔나? 재작년에 이제 늦둥이하고 이제 인도를 갔어요. 근데 이 명상센터에서 간식이 한 번씩 나오는데 재작년에 과자, 스낵이 나온 거예요. 비스켓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비스켓을 이제 우리 아기한테 몰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아기가 먹다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배낭에다 딱 넣어놨어. 그 다음날 배낭에서 과자를 꺼내 먹으려고 열었는데 배낭 전체가 벌레가 수백 마리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과자를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얼마나 서글퍼요. 구하지도 못하는 과자 벌레가 다 먹었으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센터에서 밥을 줘요. 요만큼만 먹으면 딱 좋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나눠서 주는지 모르겠어. 여기는 고기가 없어요. 인도는. 이 한 달을, 2달을, 석 달을 가도 고기를 못 먹어요. 이렇게 그 빨간 비트, 아무것도 양념 안 하고 볶아서만 먹고, 오이, 생오이 그냥 먹고, 이건 카레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받는다? 이렇게 딱 받아. 그럼 손으로 다 끌어다가 주물주물, 내 손이거든요. 주물주물 해가지고 입에다가 탁 털어 넣어야 돼.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그 학교 수업하면서 저하고 식사했다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대면 수업하면은 끝나면 같이 커피도 먹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비대면 할 때도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인도 식당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밥 먹으면서 인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철학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언제든지 나가서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한국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아까 수도에 있는 빠르간지에 가서 이렇게 한국 식당 가서 신라면하고 볶음밥 아니면 김치찌개하고 짜파게티를 사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맛이 없어요. 왜냐? 인도는 인도예요. 이 냄새 자체가 인도기 때문에 신라면을 가져가도 인도 신라면이고 짜파게티를 가져가도 인도 짜파게티예요. 그래서 하다가 내가 인도를 가면서 몇 번 가보면서 이제 방법이 터졌어요. 무슨 방법?
밥솥 조그만 걸 들고 가고 쌀을 들고 가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쌀로 게스트하우스에서 밥을 해 먹어요. 누룽지를 가져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밥을 끓여 먹으면 훨씬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 인도 여행기를 전해드리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조금 있다가 인도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올게요.